자,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간단합니다.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이 위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자, 요 원은 2차 방정식이었어요. 그죠? 원은 2차 방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은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x, y에 대한 식이었고 2차 방정식도 x, y에 대한 식이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y를 갖다고 놔서 y를 없애서 x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x에 대한 몇 차식이 된다?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갖다고 놓은 게 뭐예요? 바로 교점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교점의 s좌표가 돼요. 이 교점의 s좌표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뭐를 구하는 거와 같겠어요? 바로 판별식을 구하는 거와 같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요 지금 가장 간단한 원점이 원의 중심이고, 그 원점이 원의 중심이고, 요렇게 반지름이 r인 원과 그리고 기울기 m이고 y절편이 n인 요러한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y를 원의 y에 대입을 해서 교점을 구하는 x에 대한 식을 구하고 요거를 정리해서 바로 판별식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이제 1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했죠. 그러면 연립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대입을 하면 x제곱 더하기 y에다가 원의 직선을 대입해요. 그러면 x 더하기 k의 제곱은 4가 되고요.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ks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판별식을 구하면 4분의 d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교점이 두 개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요 k 값을 구하면 k는 뭐다? 2루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원과 그 직선 사이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원과 요 직선 요 거리가 지금 보시면 뭐보다 작아야 돼요? 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요 거리 d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반지름 r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거점이 두 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 요 직선을 일반형으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 0,0 요거와 거리를 구합니다.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 요게 지금 뭐보다 작아야 된다? 반지름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절대값 k가 2루트 2보다 작기 때문에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결론을 얻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3x-y 더하기 k는 0이고 원의 중심 0,0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k가 되겠고 요거랑 루트 10 거리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먼저 반지름 길이보다 작으면 뭐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 k가 10보다 작은 거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가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요 절대값 k랑 요곡의
반지름 길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K가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만나지 않으려면 요 거리가 반지름 길이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절대값 K가 10보다 크기 때문에 K의 범위는 1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다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원과 직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접하는 경우만 우리가 특별하게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해볼 건데, 우리는 특수한 경우인 요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만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되고요. 요거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거나 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우리가 y는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워야 되는 식이고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원점이 중심입니다. 원점이 중심. 그럼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기울기가 이러하고 y절편이 양수인 것과 그리고 음수인 것, 이렇게 두 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자, 그러면 2번 봅시다.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자, 그러면 y는 뭐가 된다? mx의 뿔바 r 3의 루트 m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y는 2x 뿔마 3 루트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원에 접하고 직선의 평행한 직선. 요 직선은 기울기가 3이죠. 따라서 y는 3x 뿔마 루트에 r이 16, 4니까 4의 m제곱 플러스 2. 그러면 1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직인 직선. 요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의 뿔마 반지름 길이가 2니까 2의 루트 2의 제곱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아니고 접하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한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원점이 중심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건데요. 접하는 점이 주어져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접하는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선이 주어져 있는 거고, 이 원에서 성질 중에서 중요했던 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에 수설만을 내리면 이렇게 수직이 된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도 있고요. 접점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중심되었을 때 기울기가 0인 형태고, 접점이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없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생각해보자. 주어진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직이란 거 이용을 하면 OP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OP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 OP의 방정식은 우리가 바로 기울기가 이 접선과의 기울기가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그죠?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수선의 방향을 내리면 S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그 요 직선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직선 L의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접하는 점이 주어져 있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식이 하나 더 나오냐면 요 P라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때문에 이 원 위에 xy에다가 이 접점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연립을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요 식이 아니고 요 식입니다. 요 식. 그래서 요 식이랑 요 식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요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경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울기가 없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모든 점 S좌표가 바로 반지름 길이와 같기 때문에 X는 뿔마 R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인 경우는 모든 Y점의 좌표가 반지름 길이가 되기 때문에 뿔마 R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자, 공수의 방식 공식을 대입하는 방법은요. 요 식을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r의 제곱 이렇게 두고요. 요 x 좌표를 x 여기 하나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y 좌표를 여기 y 하나에 대입을 하면 바로 요 접선의 방식 공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3 대입하고 4 대입하면 뭐가 된다? 3x 더하기 4y는 2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x 더하기 마이너스 3y는 13. 세 번째는 0 곱하기 x 더하기 2y는 4. 네 번째는 3x 더하기 0 곱하기 y는 9. 0은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y는 얘는 2가 되고 얘는 y는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x는 3.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예제 2번 봅시다.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식. 요 3,0은 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과 같이 하면 안 되고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요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우리가 x1, y1이라고 둔 다음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x1, y1이라고 하면 접선의 방식 공식에 의해서 x1, x 더하기 y1, y는 6이 되고요. 요 접선이 지금 요 3,0을 지나기 때문에 3, 0을 대입을 하면 3x는 6, 그래서 x1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y1 값을 구하려면 요 지금 x1, y1이 요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x1이 2이기 때문에 x1을 대입하면 4 더하기 y1 제곱은 6. 그래서 y1은 2. 제곱은 2가 되기 때문에 y1이 뿔마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점의 좌표가 요 점이 2, 루트 2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 요 3,0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요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봅시다. 그러면 접점을 x1, y1이라고 두면 x1, x 더하기 y1, y는 1. 근데 0,2를 지나니까 0이 대입하면 2y1은 1. 그래서 y1이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1, y1이 요 원 2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1 제곱, y1 제곱은 1. y1을 대입을 하면 x1의 제곱은 4분의 3. 그래서 x1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뿔마 루트 3이니까 접선의 방식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2분의 루트 3x 더하기 2분의 1y는 1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 더하기 2분의 1y는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똑같이 x1, y1이라고 하면 x1, x 더하기 y1, y는 4 2니까 2x1 더하기 2y1은 4 x1 더하기 y1은 2가 되고요. 요런 식 하나와 그리고 이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연립하냐면 y1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요거를 대입하면 되겠죠.
x1의 제곱 4 마이너스 4x1 x1의 제곱은 4. 그러면 2x1의 제곱 마이너스 4x1는 0이 돼서 x1은 0 또는 2가 되겠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x1이 0일 때는 y1이 2가 되고요. x1이 2일 때는 y1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먼저 첫 번째는 x1과 y1이 0이면 2y는 4. 그래서 y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1, y1이 2, 0이면 2x가 4. 그래서 x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보시면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의 그 교점을 PQ라고 했을 때 PQ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뭔지 모르니까 교점 하나를 x1, y1이라고 합시다. P가 될 수 있고 여기가 Q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x1, x 더하기 y1, y는 5가 되고요. 마이너스 3,1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3x1 더하기 y는 5가 된다. 그리고 어떤 식이 나와요?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5가 되겠죠? 연립합니다. y1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25 5 마이너스 5 플러스 3x1입니다. 25 30x1 플러스 9x1 제곱은 뭐가 된다? 5가 되고요. 정리하면 10x1 제곱 더하기 30x1은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3x1 더하기 2는 0. 따라서 x1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1이 마이너스 1이면 y1은 2가 되고 x1이 마이너스 2면 y1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P라는 점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P라는 점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Q라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y 마이너스 y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그거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y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어서 3x 플러스 3의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접점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하며 이렇게 PQ를 지나는 접점들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를 거리로 판별해 보자. 우리가 아까 했었죠. 두 점에서 만나면 거리가 더 작았었고요. 그 다음에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면 같았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더 길면 반지름보다 더 컸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 3번을 보시면 1,2 여기 원의 정점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대해서 위치 관계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한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 거리 루트 5분의 1,2입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2에 플러스 k 그래서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되겠죠. 요게 거리고 그 다음 반지름은 루트 5죠. 요거랑 많이 같게 되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요게 지금 만일 반지름이 더 크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거리가 더 크면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149페이지까지 문제 다 풀어보았고 나머지 문제들은 학교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